티켓 보셨어요? 제가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좋아해요. 예를 들면? 네. 잉마르베르만의 결혼의 풍경? 네. 결혼의 풍경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라서 영화도 있고 그게 원래 TV 시리즈가 먼저거든요. 그래서 그 TV 시리즈도 봤어요. TV 시리즈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결혼 이야기를 단 영화는 장미의 전쟁. 아, 네. 장미의 전쟁. 격하게 싸우죠. 네, 데미드 비토가 감독을 하고 출연도 한 장미의 전쟁 너무 좋아요. 그 영화 보면은 너무 웃기고 그 결혼한 부부가 이 정도는 어디까지 싸울 수 있는지. 네, 부부가 이 정도는 싸워줘야 결혼은 묵지가. 네, 끝을 보여주는 영화. 네, 이름이 장미의 전쟁이. 네. 그 영화도 되게 좋아하고 최근에 본 영화 중에 저 되게 늦게 봤는데 사라 폴리 감독의 우리가 정말 사랑할까 말고. Take This Waltz. 네. 네, 그 영화 늦게 봤는데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네, 그 영화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는 한 중반까지는 보신 분 계세요? 그 영화? 보신 분 있어요? 네. 그 중간까지는 이 영화를 내가 그렇게 재밌어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기분을 가지면서 봤거든요. 근데 영화가 이제 중후반 넘어서 끝나고 나서 다음날까지 제가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 여자 주인공에 대해서. 아마도 제가 이상하게 이입이 되지 않으면서도 계속 거슬리면서 계속 생각을 하게 된 데에는 이 캐릭터는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려내지 못할 것 같아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캐릭터는 내가 레퍼런스를 계속 가지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안에 없는 캐릭터. 그래서 제가 너무 인상 깊게 봤고 두고두고 생각나는 영화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고 노아 바움에게 결혼 이야기는 근데 사실은 잉마르 베르만의 결혼의 풍경에 빚을 진 영화라고 할 수 있죠. 네. 굉장히 잉마르 베르만의 영화를 떠올리게 하는 현대적인 그 현대적으로 해석한. 근데 뭐니 해도 결혼한 부부는 죽일 만큼 싸워야 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아를 바운드 영화에서도 이렇게 아나드라이버와 벽을 아내를 죽이고 벽을 지치잖아요. 네. 그때 되게 무서워. 너무 무섭죠. 너무 무섭죠. 공포스러운 장면이었어요. 이 정도는 해줘야지. 결혼 풍경에서도 꼭 지켜가시냐고 보는데 남편이 나중에 여자 이렇게 머리를 저어서 미스터 앤 미스 스미스? 네. 이런 작품도 생각나고, 네. 어쨌든, 끝까지 간다. 끝까지 가야 돼요, 결혼. 네. 끝까지 근데, 사실 이제 결혼 이야기들에 특히 관심이 많은 게, 어떤 감독의 어떤 캐릭터 연구나 이런 플롯, 이런 부분도 있을 테고, 감독님이 지금 몇 년차 되셨죠? 그러니까, 이것을 기자님께서 저의 결혼 이야기를 네. 이렇게 소재로 오늘 쓰시겠다고 쓰려고 제가 되게 유명한 결혼 스토리거든요. 이 감독님의 결혼 스토리가 영화계에는 별로 많지 않은 데다가 보통 이렇게 탄생부터 지켜보기가 좀 쉽지는 않은데 제가 원래 결혼 10년 차에다 내년이 결혼 10년 차 고비는 한 7년 차, 한 8년 차, 9년 차, 7, 8년 꼭 이때가 조금 힘든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때 그러면 예를 들면 화장지나 도시락이나 이런 네. 아니 그 집에 되게 블루레이가 많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그런 게 소재가 좀 되나요? 아니 그렇게까지 악의적으로 가진 않았고, 근데 그냥 이제 그러니까 결혼한 부부가 그 정도 되면은 가지게 되는 어떤 자연스러운 과정 정도를 배우는 것 같아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감독님의 남편은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같은 업계에서 일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연출을 하시는 분이고 남편이 이제 그 평론 그리고 제가 일하던 직장에서도 이제 그 잡지를 만들던 그런 역할을 하셨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같이 알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겹치고 그리고 바운더리가 같은 어떤 일을 하는 그 영역 안에서 공감할 수 있는 부분도 많고 공감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왜 저럴까라는 어떤 퀘스천 마크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전에도 한번 이제 그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나요. 한번 대판 싸운 적이 있었다. 네, 저희도 네. 되게 다른 부부들이 싸우는 것처럼 싸우고 하는데 이제 뭐 저희는 그래도 미덕으로 갖고 있는 건 싸우면 오래가지 않는다. 그리고 싸우면은 분명하게 사과 한번 푼다 뭐 이런 정도. 그 특이하게 화해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제가? 좋은 영화가 있으면 그 얘기하다가 갑자기 네네네. 영화인지만 네, 우리는 둘 다 영화를 좋아하니까 그리고 남편이 이제 제가 만든 영화를 좋아해서 만난 사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게 그 아까도 우리가 이제 여기 전에 저기 의차를 마시면서 같은 업계에서 만나서 결혼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우리의 사토상과 샤토상처럼 이런 얘기를 좀 잠깐 나눴죠. 그렇죠. 법조계 같은 네. 그래서 이제 그 잠깐 나온 솔루션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지경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했을까를 잠깐 얘기를 했는데 감독님 얘기하셨었어요. 같이 시험은 보되 그러니까는 우리가 제가 이제 이 영화에 대해서 한 줄 코멘트를 달라고 해서 제가 뭐라고 했지? 그러니까 이게 남의 결혼 얘기는 참 문치점도 잘 보이고 이렇게 하면 됐는데 막 정답도 잘 보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저도 결혼 지역 같은 거 되게 재밌게 보고 그리고 어디 막 사우나 같은 데 가면은 남들 결혼 얘기 듣는 거 좋아하고 오늘 저녁 약속에서도 오늘 만난 사람 언니의 이혼 얘기 막 자세히 듣고 막 아유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막 이러고 그리고 막 이러면서도 정작 우리 각자는 결혼한 부분들은 다 각자 고민거리가 있거든요. 없는 부분은 없거든요. 근데 왜 늘 내 문제는 어렵고 방법이 안 보이고 그럴까? 그거는 차이는 사랑이 있기 때문인 것 같다. 아주머니 사랑하지 않는 관계의 누군가를 잘 보이는데 막상 사랑에 빠지고 사랑하고 있는 나를 이해주는 그 장님이 되고 귀머거리가 된 것처럼 방법이 안 보이고 못 찾고 그래서 굉장히 악수를 두다가 더 어려운 길을 그렇게 되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참 이게 남을 사실 부부는 남이라고 해서요 가족인데 또 깨질 수 있거든. 더 쉽게 깨질 수 있는 게 바로 부부라서. 돌아서면 남. 그죠. 돌아서면 남이라고 하죠. 그러다 이제 부부관계는 그렇다 보니까 참 이 남을 사랑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준 영화가 이 영화인 것 같아요. 그죠. 이게 뭐 사랑하지 않았으면 뭐 하고 같이 시험 보는 일을 하겠어요. 그죠. 사랑하니까 도와주고 싶어서 같이 시험 공부를 하는 낙수를 주게 영화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설정 자체가 이 작품이 어떻게 보면은 그 아마노치로라고 이분이 이제 그 TV 이제 연출도 하시고 영화 연출도 하시고 그런데 사실 중년에 결혼을 하고 육아도 한 경험이 있는 그 여성 감독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재료들 그리고 쭉 살면서 인생에서 느꼈던 어떤 관계에 대한 성찰을 통해서 이걸 영화로 만들어 보면은 분명 이제 공명할 수 있는 어떤 관계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고 그래서 아마 저도 이거 몇 번 봤거든요 이 작품을. 근데 너무 보면 볼수록 그 공포스러운 장면도 미리 알고 나니까 더 무섭고 그리고 실제로 이 관계라는 틀 안에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구멍이 언젠가는 생길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두려움들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부분이 무서우셨어요? 일단 싸울 땐 다 무서웠어. 음, 그 어, 요즘 되게 귀엽게 싸우지 않아요? 왜, 뭐가 쉬워요? 뭐라 그러지? 머리로. 처음에는 좀 네. 몇 차 대전이 있잖아요. 네. 지금 화장지 같은 2차 대전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도시락 이런 3차 대전 막 이게 처음에는 어떻게든 화해가 되는 어떤 모먼트를 만들어내기도 하는데 결국에는 간극이 점점점 벌어지는 그 15년간의 세월, 여기 숫자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22살에 만나서 37살에 헤어질 때까지 15년간의 궤적을 쫓아가는데 이 과정 안에서의 것들이 굉장히 리얼하게 저는 다가왔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정말 있을 법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무리 이게 연기고 영화적인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근데 실제로 감독님 자기 얘기도 있었고 육아를 하면서 느꼈던 갑갑함, 정체성에 대한 문제 당연히 이제 가사에 어떤 매진하다 보면 생기는 어떤 자기 점검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 부분에 어떤 뼈대를 붙이는 걸로 무엇을 가져올까라고 했을 때 친구들 이야기들, 에피소드들 이런 것들을 많이 녹여냈다고 해요. 그런 것들이 소재가 돼서 이 인물들한테 좀 대입이 됐다는 생각이 들고 그 리얼한 베이스 플러스 이 하나는 이 영화의 제목인데 미스 앤 미세스 스미스 미국의 상황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성이 같은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 성이 같아지니까 근데 이제 그 비슷한 상황 가지고 있는 일본이잖아요. 결혼을 하면 성이 같아지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결혼을 하기 전에 이미 성이 같아서 내 성을 바꾸지 않아도 되는 어떤 그 정체성의 혼란을 겪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사토상이기 때문에 한국적인 상황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일본이어서 좀 이렇게 엮일 수 있는 관계들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이건 약간 러브레터적인 구성이기도 하죠. 그 이름의 어떤 장면.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 결혼이라는 관계, 연애라는 관계 안에서 나의 혼자만의 어떤 삶이 같이 엮였을 때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보는 굉장한 어떤 관찰? 그런 그 사회의 병력적인 관찰이지 않을까 싶었고, 좀 결국 좀 약간 슬프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했던 건 이 영화의 의뢰인 계속 나오는 좀 밉상 아저씨 있잖아요. 그 마지막에 그 얘기 하잖아요.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점점점. 그러니까 50년을 살아도 아닌 건 아닌. 그러니까 좁혀지지 않는 간극이라는 건 있는 거고 그렇다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든 뭐든 헤어져야 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슬픈 현실이기도 하고 이게 좀 진짜 부부라는 언제든 돌아설 수 있는 남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관계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이 좀 약간 씁쓸하고 좀 두렵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 미혼이라서. 근데, 예, 그런데, 아까 저도 뭐, 결혼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 그니까, 뭐, 이혼을 아직 안 해봤지만, 만약에 뭐, 만약에 이혼을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온다면 굉장히 큰 결정이 되겠죠. 근데 또, 조금 다르게 생각해보면, 결혼을 꼭 그렇게 계속 막, 유지를, 죽을 것 같은데 해야 될 것도 사실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 사토상과 사토상이 본인이 책임질 만한 결정을 한 뒤에 얼마나 홀로 설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느냐. 그러니까 그 어떤 뭐 경제적인 능력도 중요하겠지만 스스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쨌든 간에 어린 나이에 둘이 결혼을 해가지고 같이 살았을 때의 어떤 것들이 서로 어떤 것들을 서로 고려해야 되고 배려해야 되는지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제 벌어진 재판의 슬픈 상처에 불과한 건데 이제 이 둘이 그 뒤로 이제 비로소 어떤 성인으로 완성되느냐가 이제 이 둘에게 남겨진 숙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그 자전거를 타고 혼자 가는 여자 사치가 부디 좀 더 어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기죠. 근데
노래를 불러서 좀 불쌍하게 느껴졌어. 노래 부를 수 많은지. 그죠? 노래까지 굳이 혼자 있는 노래 부르면은 자칫하면은 되게 처량해 처량하게 노래 부르기 쉬워서. 사치는 변호인으로 직업적으로 일을 잘할 것 같아요. 저 그 생각했어요. 앞으로도 잘하겠구나. 네. 탐험치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머리를 염색 파마를 했더라고. 그러니까 태어나고 싶었는지. 그냥 뭔가 시도하고 있어. 그래서 성숙한 어른이 되기를. 네. 처음에 만났을 때 정말 그 22살 때 샌노란 옷을 입고 있거든요. 머리는 이거 우리 사과머리라고 하는 그걸 하고 있는데 나중에 그 슬픈 노래를 부를 때도 안에 노란 스웨터를 입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노란 컬러가 이게 때에 따라서 다르게 다가오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어쨌든 그 안에서 그러니까 제일 아마 이거 전체적으로 보고 봤을 때 제일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 그 장면일 거예요. 그 타모치가 합격했을 때 둘이 막 언제 뭐 싸운 일이 있었는데 너무 기뻐하잖아요. 그럼 그 기쁨은 무엇일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사랑은 아닌 것 같아요. 그때의 기쁨은. 저는 그 사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둘이 그 목표를 향해 왔기 때문에 그 목표를 이뤘을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잠깐 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좀 약간 망각해서 그때 옛날에 사랑했던 기억이 어떻게 보면은 그 도파민 터지듯이 터진 거지 지금 현재 진짜 이 리얼타임의 감정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어떤 의미에서는 사치한테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사치의 꿈이 뭐였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만약 타모치가 없었다면 그 변호사로서의 아니면 법조계의 길을 가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진득하게 뭔가를 이루어냈을까라는 생각. 그러니까 뭐 친구가 그 얘기를 하죠. 넌 뭘 해도 잘할 거라고 하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명확한 꿈을 갖게 해준 어떤 존재? 그 사람으로 인해서 어떤 부분 내가 도약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들어냈다는 거에 대한 고마움이 타모치한테는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고마움 때문에 계속 뭔가 약간 미안해하면서 살은 세월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거는 너무 인내의 세월이라는 생각이 들고 자기 자신한테 그다지 좋은 어떤 그 인내는 아니었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타모치 남자 타모치. 그러니까 이건 것 같아요. 타모치하고 스치는 이제 둘 다 같은 분야 공부를 한 친구들이잖아요. 근데 사치는 자기가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 정확하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타모치를 만나서 그것을 향해 가게 됐고 타모치는 원하는 게 분명히 있었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버리는 결심을 해야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인 거잖아요. 지금 그만큼 자기의 열정을 불을 비치려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결심을 해야만이 자기 안에 불이 붙는 사람이라는 점.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이제 선tem소사인데 둘이 서로 본인들이 원하는 꿈을 이루기는 해요. 이루기는 하는데 그 과정에서 아직 너무 경험이 부족하게 됐고 사랑하는 법에 서툴러서 어긋난 거죠. 결국 이제 그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하게 되는 것은 사랑에서 시작했지만 너무 어긋나서 헤어지는 아주 티피컬한 과정을 겪고 있긴 한데 이제 저는 이 이야기에서 희망이라고 여기는 것은 이 둘이 어찌됐든 간에 그 과정 안에서 목표를 찾았다. 이 젊은 이 남녀가 목표를 찾았다. 그리고 이제 어떤 실패를 통해서
상처는 둘 다 상처는 크게 입었겠지만 이어날 만큼 젊다. 아직 37. 아직 젊다. 네, 거기서 그냥 희망, 그게 이어날 희망이 아닐까라는 생각했어요. 엄청난 긍정적인 37이라는 어떤 새로운 상태를 만날 수 있는 나이? 네. 그리고 상대고 만날 필요는 없지, 그냥 없이도 살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안 하면 생각해봤는데, 왜 마지막 엔딩에서 사치가 자전거 타면서 노래 부르는 철렁하게 느껴질까 생각해봤는데, 저는 타모츠가 다리 위에 타모츠 싫어하시죠? 타모츠? 이름도 외우기 싫은 거죠? 아이고, 솔직히 좀 약간, 둘 다 좀 마음에 안 드는 면이 있긴 하죠. 근데 타모츠가 다리 위에서 그러잖아요. 그래, 나는 이혼하고, 이제 사치가 이혼해야 될 거니, 이혼하자. 근데, 나 시험을 붙고 이혼하자라고 하잖아요. 사실 이 말 진짜 이기적인 말이거든. 너무 이기적인 말이에요. 자기 붙겠다는 거지. 그리고 그 기간을, 그 고통의 시간을, 아내에게 가해지는 고통의 시간은, 그거를 자양분 삼아 자기는 치를 붙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사치가, 거기에 마땅한 대응을 안 한 거. 그러니까 그래, 어디 한번 붙어봐라라던가, 그래, 빨리 붙어라라던가, 마땅한 대응을 안 한 거. 내가 왜 기다리냐, 이러던가. 하려면 지금 해라라든지, 그런 어떤 대응을 하지 않고 기다린 거죠. 그것 때문에, 엔딩이 조금 처량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치는 남편이 붙고, 가족 파티 할 때에도, 남편의 마음 변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가지고, 왜 이럴까? 이 둘은, 이게 여러 가지 역학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일단 이제 사회적인 구조 안에서 이제 남성과 여성의 어떤, 그러니까 전반적인 가부장적인 사회 안에서 역할 규정 같은 것들의 속박을 이 부부는 여전히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남자 집안을 보세요. 지금 장남에 대한 기대가 어마어마한 집안이고 누나의 대사나 이런 것들도 보면 여자가 당연히 남편을 위해서 인내해야지 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집안에서 자란 어떤 아들, 그러니까 기대를 받고 자란 사람이 배우자를 만났을 때 그 배우자에게 요구하는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제 학교로 와서 성장하는 과정 안에서도 또 이제 성격도 많이 다를 거고, 여러 가지 남자, 여자 여러 가지 있겠지만, MBTI가 너무 다르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챗GPT한테는 제가 생각하는 이 둘의 MBTI를 넣고 궁합을 한번 근데 좀 맞는 것 같아요. MBTI가 뭐예요? 무슨 둘의 MBTI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ESFP라고 생각을 했어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타모츠는 INTJ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ESFP는 뭐냐면 사치는 현재에 집중을 하고 감정 표현이 빠르고 직관적이야. 그리고 타모츠는 굉장히 미래지향적이고 분석적이고 감정 표현이 절제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이 처음에는 일단 외모도 추종하잖아요, 둘 다. 너무 첫눈에 봐도 너무 귀엽고 너무 잘생기고 키도 크고 막 서로 좀 반할 만한 사이트? 그게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사치 같은 경우 타모츠가 너무 이제 좀 약간 뭔가 확신 있고 단단하고 이런 남자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고, 타모츠는 사치가 얼마나 이렇게 살아있는 것 같아요. 생동감? 이런 것들, 즉흥적이고 이런 것들이 너무 귀엽고, 그 어설픔조차도 너무 좋고, 오늘의 커피 같은 거 마실 것 같은 이런 것들도 자기 블루마운틴 싱글 하나만 싱글 오리진 이런 거 먹는 사람한테는 뭔가 특이해 보였을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 서로 콩깍지가 씌었을 때는 이런 모든 것들이 매력 지점으로 다가오는데,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것들이 결부되면서 그 좋았던 매력의 지점들이 오히려 굉장히 죽이고 싶은
정말 꼴도 보기 싫은 어떤 지점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러니까 연애 많이 해보신 분들은 좀 그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서로 답답한 거죠. 왜냐면 얘는 사치 같은 경우는 즉흥적으로 풀어내는 애니까 이 남자가 왜 이렇게 자기 혼자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러고 있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고, 탐모치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이걸 말을 해야 알아? 네가 알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서 점점 멀어진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둘이 MBTI부터 너무 달라서 오는 어떤 그런 좀 간극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성격이 너무 다른 사람들이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있기도 하겠지만, 이렇게 그 복잡한 관계, 변호사라는 어떤 공동의 그 목표를 가지고 갔을 때, 충돌했을 때는 굉장히 빠져나오기 힘들었겠다. 이 성격이 주는 그 지점들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두 사람이 만날 때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끌리는 거는 너무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비슷한 MBTI 잘은 모르는데, 그런데 비슷한 사람은 서로에게 끌리기 좀 힘들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내가 없는 걸 가지고 있는 사람, 본능적으로 그런 사람 만날 때 내가 채워지고 완성될 거라는 기대를 하게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만나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 같고, 그리고 모든 결혼을 했건 아니면은 뭐 그냥 같이 살건 어쨌든 굉장히 가족처럼 누군가가 묶이고 나면 분명히 저런 얘기는 안 겪을 수가 없어요. 우주를 덮치기 먹었어. 그래서 왜 막 그 어르신들이 어르신 사실 가르치고 우리 엄마. 내가 한 분이시군요. 어르신들이요. 내가 그래도 내가 이걸 다 참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니네가 복을 받는 거야. 뭐 막 이런 어르신들 막 젊은 사람들이 볼 때는 왜 이혼을 안 하고 그때가 우리 엄마 아빠가 그랬다는 얘기 아니고, 네,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왜 어릴 때 우리가 엄마 아빠는 맨날 싸우면 저렇게 싸울 바에는 이혼하지 왜 저렇게 싸우면서 같이 살까, 그런 것들. 그게 다 이제 그 사랑해서 만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과정이 벌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결혼이라는 거는 정말 굉장히 이상한 제도예요, 사실은. 결혼을 해서 애를 낳고 키우려고 만든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소사이어티를, 이 나라를 키우기 위해서 만든 시스템인데, 그래서 아이를 낳지 않고 남녀가 둘이 살면은 되게 굳이 결혼을 해도 되나 싶은 순간들이 좀 진짜 있기는 있어요. 굳이 결혼할 필요가 있나?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의 어떤 그 목표를 가지고 예를 들면 아이를 낳고 교육시키고, 그리고 노후를 위해서 우리 집을 마련하고 이런 아이를 위해서 뭐 자금을 준비하고 이런 게 아니고서는 목표가 약간 사실은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데도 우리는 그렇게 구태여 결혼을 하려고 너무너무 애를 쓰잖아요. 왜냐면은 제도권에 있어야지, 그 안에 들어가야지 그나마 조금 소홀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슬픈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은 서로가 서로에게 법적으로 보호자가 됐을 때 편리한 것들이 있단 말이죠. 혼자서 사는 것보다 뭐 쉽게 대출부터 시작해서 재산 증식도 훨씬 쉬워지고. 그래서 왜 남녀가 결혼을 결심하게 되는데 우리가 방을 합치면 한 달에 얼마를 집을 합쳤어 라는 얘기들이 진짜 많이 있고, 저희도 그렇게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경제적인 문제에서 자연스럽게 그거 돈 벌라고 한 건 아니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맞아 떨어지면서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조금 이 제도 안에서 살기가 편해지는 하는 게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그러나 결혼 관계와 마찬가지인 사람들은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결혼이라는 것이 이렇게 사실은 굉장히 현실적인 목표를 가지고 만들어진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면은 그 순간 여러 가지 실질적인 문제를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우리 그렇게 한 사람만 보고 평생을 그러니까 어떤 아이를 키우고 이런 목표가 있지 않고는 그러기에는 조금 우리는 예측 불가능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들 앞에서 어쨌든 시험을 당하게 되죠. 그게 좀 재밌었던 게 감독님이 이 작품 만들려고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 일본은 이제 결혼을 하면은 남자의 성을 따르기 때문에 자기가 쓰던 어떤 그 전체 이름을 어떻게 보면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새롭게 적응을 하는 단계였었는데 이 연출가도 사실은 이제 자기가 돈을 벌고 어떤 부분 가사에 일조를 하는데 집으로 날아오는 고지서나 이런 것들은 남편의 어떤 명의로 다 되는 것들, 그런 구조들을 보면서 점점 내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좀 실질적으로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인 부분에서 좀 없어지는 것 같고 그 고민이 굉장히 이 영화를 만드는데 큰 동력이 됐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인터뷰에서. 근데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렇게 같이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어떤 역학 관계 안에서 여기 지금 남자 여자의 역할이 좀 바뀌면서 오는 충돌의 지점이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회가 그러니까 얘네가 만약에 무인도에 가서 살았으면 어쩌면은 아무 문제 없이 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일본이라는 지금 이제 자기가 땅을 붙이고 있는 도쿄라는 사회 안에서 살아갈 때, 도심 안에서 살아갈 때, 예를 들면 경찰서에 갔을 때도 당연히 남자가 변호사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어떤 그런 시선 안에서 이 남자도 불편하고 이 여자도 그 불편해하는 자기 남편을 보면서 자기도 왠지 죄지은 것 같은 상황이 계속 유발되면서 이들의 간극이 벌어지는 그런 문제인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최대 고민은 그거잖아요. 그렇다면 결혼을 하고도 사랑은 계속 유지될 것인가? 그리고 사랑이 계속 유지되지도 않을 건데 굳이 이렇게 결혼을 해서 지지고 볶고 힘들게 울고 불고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제가 최근에 이제 이 영화 보면서 생각나는 사진이 있었어요. 일본 면접 중에 포카세 마사이사라는 작가가 찍은 요코 시리즈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와이프를 밖에 나가는 와이프를 계속 몇 년 동안 찍은 거예요. 근데 이 둘이 결국에는 잘 안 좋게 헤어졌거든요. 이 여자가 생각하기에 처음에는 이 남자가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 보면서 찍어줬다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 남자가 보고 있는 게 자기가 아니라 그 작가 자신이라는 거를 깨닫게 되면서 이거는 더 이상 내가 생각했던 좋았던 사랑했던 연인의 감정이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그 순간을 맞닥뜨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에 어떻게 보면은 사랑을 한다는 거는 같은 방향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영화에서 그거를 좀 기막히게 구조를 좀 이 사치랑 나도 이거 파모츠가 서 있는 위치하고 있는 어떤 방향을 굉장히 이 감정 변화에 따라서 잘 구획해놨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가 같이 공부하고 이럴 때 내가 너한테 가르쳐주면 나도 내 공부에도 도움이 돼 할 때는 그 안진뱅이 책상 같은 거 두고 같은 방향을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가 제가 말한 아까 화장지 1차 대전 그때 보면은 둘이 눈 한 번도 안 마주치고 여자 뒤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남자는 앞에 있고 카메라 앞에 웃고 있죠.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넘기려고 이미 그 안에서 내분이 이미 벌어지고 있었고 화장실 때문이 아니라 거기 간 거부터 커피물 간 거부터 시작해서 이미 쌓였던 게 쌓일 대로 쌓여서 나중에 폭발하는 건데 그 싸움을 할 때 보면은 서로 한 번도 쳐다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시선 교환을 하지 않고 같은 곳을 바라보지 않는 순간
이 문제들이 발생했다는 거를 위치에서 감지를 할 수 있고 이 영화의 그 15년의 계정 안에서 둘이 어떻게 서 있는지를 통해서 감정의 변화들을 좀 기가 막히게 감독이 그려내고 있는 게 아닐까. 그게 굉장히 리얼한 어떤 그 구조, 영화의 구조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흥미롭더라고요. 저는 아까 그 사진 저희 아내가 출근하는 모습을 찍는 네. 사진 있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부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실 아무도 알 수 없죠. 그 부인이 그렇게 어딘가에서 인터뷰를 한 것 같지만 그 안에 우리들이 전부 알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어떤 관계가 끝나갈 때쯤이 되면 우리는 되게 어떤 변명거리를 찾고 싶어서 상대의 문제를 먼저 생각하기 쉽거든요. 나를 안.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와이프 인터뷰에서 뭐 남편이 카메라를 통해서 바라보는 건데 자기가 아니라 카메라로 사진 찍는 부인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는 그 인터뷰였는데, 근데 저는 근데 그냥 그 아내의 마음이 변했기 때문이에요.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관계가 슬로서 갈 때에는 그 생명을 다해 갈 때에는 상대가 먼저 변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먼저 변한 거예요. 내가 알면 했으면 남자가 정말 그 카메라 너머에 나를 보는 게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카메라 자체를 사랑했기 때문이라도 아내가 변하지 않았으면은 저 남자는 나를 사랑해서 괜찮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가 왜 부부싸움 할 때 약속만 다 들어가야 된다는 게 이제 그런 데서 나오는 얘기인데, 그리고 제가 아까 농담처럼 타모츠도 뭐 좀 마음에 안 들고 뭐 수치도 마음에 안 들고 좀 마음에 안 들고 그냥 농담처럼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둘 다 조사 양쪽이 다 되게 이해가 돼요. 타모츠도 굉장히 그 착한 사람이잖아요. 자꾸 근데 이제 둘 다 너무 미숙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너무 상대를 둘 다 배려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태원씨가 만약에 조금 더 이기적인 사람이었으면 나는 이제 너가 붙었으니까 이제부터 난 내가 붙을 거니까 애는 모르겠어. 네가 어떻게 해.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애를 또 본인이 맡아서 양육을 하면서 공부를 하려니까 다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게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그게 근데 이것을 꼭 결혼한 부부가 아니고 그냥 가족 관계에서도 되게 우리가 흔히 발견할 수 있어요. 서로 상대를 배려하느라 어긋나는 일들이 있어요. 상대를 배려하기 때문에 어긋나는 일들이 있거든요. 둘 다 서로 배려해가지고 어긋나는 일들이.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그러니까 그래서 이 타로츠하고 사치의 관계도 사실은 너무 상대를 사랑하고 배려하기 때문에 그 배려가 상처가 되는 케이스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안타깝죠. 네, 다시- 못된 말을 못하잖아요, 서로. 다시 재결합의 어떤 여지는 그거 뭐 알 수 없죠. 알 수 없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두 사람이 볼 때. 재결합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둘이 다 어른이 돼서 제대로 이제 좀 성장을 해서 그다음에 둘이 만나서 또 괜찮은 것 같은 남이랑 뭐 결혼 안 하고 사는 게 더 좋으면 그렇게 살면 되는 거고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불안하고 긴장되는 순간들이 이 영화 안에 굉장히 많아서 그 심리적인 것들을 표현하는 어떤 것들, 감독의 연출이 어떤 건지를 보는 게 좀 흥미로웠던 것 같고, 그 장면이 생각나네요. 그 할머니 서빙하시는 분이 하루 대단해서 좀 진짜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떨게 하는 그런 설정이, 그러니까는 파르페를 가지고는 손도 떨리는데 그 안에 그게 이제 젤리 푸딩, 푸딩이 막 그거는 헤드헤드 카메라요. 근데 일본에 많이 가보셨죠? 네, 많이 노인들이 그렇게 많이 하세요. 그 다방 같은 데 가면은 정말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커피 만들어 주실 때 되게 막 설레고
그럼. 설레셨어요? 네, 저는 되게 아니, 설레더라고요. 저는 영화 같은 데를 갔는데 진짜로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떨면서 쟁반을 이렇게 해서 물을 가져다 이렇게 방금 전까지 그거 모자이크 그 뭐라 그러지? 그 모자이크 맞추는 거 있잖아요. 그거가 취미신 분이더라고요. 데스크에서 그걸 하다가 물을 그래서 아 내가 이걸 받아먹으면 안 되겠다. 내가 자주 일어나서 이렇게 받게 되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정말 그렇게 그게 굉장히 리얼한 설정이긴 한데 어쨌든 그 젤리 푸딩이 큰 역할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흔들리는 어떤 마음 고정되지 않고 변하는 그 마음의 궤적을 15년간 따라가는 게 이 영화가 아닌가 굉장히 대표적인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그 관객분들 네네. 마이크 좀 드릴까요? 네. 결혼을 그래도 10년 차가 되셔가지고 디테일한 그 상담도 해주실 수 있는 분으로 오늘 사실 이경미 감독님을 제가 이 영화 토크할 때 꼭 모셨으면 좋겠다고 좀 강력하게 좀 어필을 했었거든요. 영화계에 이만한 분이 없다. 그래서 네, 훨씬 편하게 같이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를 드릴게요. 네. 손을 들어주시면 결혼 생활 얘기 안 하셔도 돼요. 네, 영화에 대한 궁금증 얘기하셔도 돼요. 너무 약간 무슨 상담한 프로, 2호선 상담사님한테 질문을 하는 것처럼 제가 해가지고 좀 두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네. 네. 아니, 근데 이 커플은 저는 뭐 결혼 생활보다 긴 동거? 연애? 여기에 더 가까운 커플 같다는 생각은 좀 드네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경미 감독님의 비밀은 말을 되게 좋아했고 많이 봤는데요. 그 영화에서는 두 부부가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잖아요. 진짜 끝까지 가는 부분. 네. 이 부부들도 그 정도로 싸웠어야 했을까? 그랬으면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좀 감동있게 들었고요. 또, 이제 주로, 이제 성경나오는 가서 사람이 헤어지면서 이경미 감독님은 성장하는 기회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사람이 바뀔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좀 어떻게 가슴이 찌르는 좀 만약에 제가 만들었다면 더 격렬하게 싸웠을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싸울 때 또 머리를 먼저 박는다거나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제대로 쳤을 것 같아요. 네, 헤어지더라도 그 정도는 헤어지는 결심을 하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했을 것 같아요. 장미전쟁 정도는 싸워야 된다. 네, 장미전쟁도 나중에 계단 이렇게 남투 네. 약간 이런 거여서 안 보신 분들은 꼭 네. 추천하는 게 진짜 꼭 보세요. 액션 영화예요. 액션 영화.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아웃. 헤어지 상상을 헤어지면서 저는 이 헤어지고 분명히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장이라는 것이 어디에 의미를 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그래서 본인들에게 맞는 게 무엇인지, 본인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본인에게 맞는 환경이 무엇인지를 직시하고 그것을 만드는 거, 자기에게 맞는 환경을 만드는 거, 저는 그것도 중요한 성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덜 입힐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더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꼭 결혼이 아닐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인생에서 살면서 그런 정도의 어떤 큰 결정을 내려야 될 일은 누구나 다 한 번씩 오거든요. 한 번만 오면 참 고마운 일이고 사실 몇 번씩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한꺼번에 한 3개월 만에 막 10개씩 닥칠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사람이 변한다는 것도 또 어떻게 그 의미를 가져가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데 제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런 큰 결정을 내리는 순간에 올 때 그 결정이 그 결정을 두고 뭔가를 부수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나를 부수든 남을 부수든 어떤 중심을 부수든 아니면 뭘 하든 어떤 부수는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 분명히 오는데 그 결정이 무엇이 맞는지 안 맞는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결정을 내리는 거를 한 번 하면 그것이 성장의 기회가 되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피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일이 닥쳤을 때는 그 결정을 하고 났을 때 무엇이 맞는 것이었을까라는 것을 뒤돌아보는 일은 전담한 네. 그냥 제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이 두 사람에게는 지금 저것이 어떤 본인들의 인생에 있어서 되게 큰 결정을 내린 거고 그래서 저는 성장의 기회가 될 거라고 이래. 일단 사치가 좀 한 번 변하긴 하죠. 그러니까 변곡점이 한 번 있죠. 한 번 화내잖아요. 딱 한 번. 더 내야 돼. 애기들이어가지고 더 분노는. 일단 너무 착해. 지금의 어떤 나도 한번 철학적인 어떤 상황으로 보면 우리가 같은 강에 발을 들일 수는 없지만 지금의 나도 계속 변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의 나는 그 작은 선택들 그러니까 내가 있는 지점에서 가장 최고의 가치관이나 최고의 선택을 했다고 믿고 있는 나에게 적립금처럼 쌓여서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거잖아요. 그 둘도 그 상황에서는 그런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좀 한 것 같아요. 이 국민적인 성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본 분들 그렇게 크게 싸우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뭐 속속들이 알지는 못하겠지만 모르지만 네. 근데 아까 제가 좋아하는 결혼 이야기 중에 진짜 빼먹은 거 하면서 아이즈 와이드시. 아 그쵸. 진짜 멋진 영화예요. 크루즈와 네, 네. 거기에 보면은 저는 그 영화가 진짜 재미있는 부부 이야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니콜 키드만의 대사가 있어요. 그 대사가 한국어 번역이 이상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이게 블루레이나 아니면 스트리밍 서비스에는 어떻게 번역이 되는지 모르겠고, 저는 재개봉을 해서 작년에 극장에서 봤거든요. 네. 근데 한국어 자막 번역이 너무 이상하게 돼 있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거 있지? 모르겠네. 뭐라고 자막이 들었죠? 예쁜 짓이라고 돼 있어요. 예쁜 짓? 예쁜 짓,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는 이제 fuck인데, 네. 톰 크루즈가 쓰기 영어를 원해. fuck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굉장히 멋진 대사인데, 그걸 한국어 번역을 예쁜 짓 그래가지고, 뭐야, 말이었어요. 근데, 오늘 들어와줬지? 내가 뭔가 시간을 흘러가고 어떡하지? 근데 아무튼 저는 그 영화가 진짜 재미있는 부부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그 결혼 생활의 병리학적인 어떤 것들이기도 하고 이게 그 니콜 키드만의 관점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건 톰 크루즈의 관점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긴 하는데 그 여자를 떠나서 한번 기획을 하고 오는 거잖아요. 근데 여자의 심리를 따라가면서 보시면 엄청 흥미진진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실제로 그러고 나서 그 부부가 헤어지기도 그쵸. 네. 그래서 니콜 키드만이 도전집도 나올 때 그 사실 되게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질문 하나 더 해볼까요?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시죠? 그 마지막에 타노츠가 시험에 붙어서 되게 이혼하게 된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사무치가 끝까지 사먹고 싶지 못했다면 어떤 엔딩이 났을지. 아,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그 파우치가 붙는지 떨어지는지 그거 확인하는 장면에서 이야기상으로는 당연히 붙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면서도 불안하더라고요. 떨어질까봐. 근데 만약에 파우치가 떨어졌다면 아마 일본에서의 뭔가 시스템에서는 그게 마지막 시험인 것 같았어요. 그죠? 오늘 떨어지고 나시면 기회가 없는? 저는 그러면 두 번 남았다 그랬잖아요. 두번 남았는데 한 번은 네, 못 냈잖아요. 접수 안 했고. 그래서 만약에 그 마지막 시험 떨어졌으면 저는 잘 해봤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전업주부처럼 남편은 일을 하고 전업주부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일을 찾을 수도 있고 카페를 차릴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둘이 또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네. 남편이 내가 근데 뭐 어떻게 알겠어. 근데 어쨌든 그렇게 급한 이혼을 맺을 수가 없대요. 왜냐면은 마지막 자존심을 건 약속이었잖아요, 그게. 그리고 이제 어쨌든 간에 어떤 헤게모니가 좀 바뀌는 순간도 오지 않을까요? 어쨌든 경제권이 또 이제 여성한테 있으니까 사치한테. 근데 만약에 남편이 떨어졌으면 애가 좀 아이가 좀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그래도 베스트 옵션이에요. 어쨌든 타로축은 합격을 축하합니다. 저는 타무츠의 모든 것을 다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저 이해하는 거 있어요. 하나 용서할 수 없는 거였어. 담배 피는 거. 담배 피는 거? 애기가 있는데 담배 피면 안 되죠. 물론 스위스 가니까 애기 엄마들이 유모차 가서 담배 피고 막 뒷방하고 그러긴 하죠. 저 솔직히 제일 짜증났을 때가 타모츠, 어떤 관객분은 타모츠 죽어라 포스트잇에 붙여놨던데, 네, 저는 뭐 그 정도 아니고 타모츠도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는 그 상실감, 박탈감, 내가 너무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뭐 요즘에 뭐 있잖아요. 오자무사 모두가 자신의 무관심함과 싸우고 있다. 그 박탈감에서 나오는 그 방어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부분? 제가 그 모자무사의 그 분을 100% 이해한다는 건 아니고, 좀 너무하네 싶기도 한데, 어쨌든, 당연히 상처받은 마음에 방어벽이 필요하고, 그게 못난 어떤 돌출된 행동으로 나올 수 있고, 타모츠가 그렇게 하는 것도 너무 간절하니까, 너무 하고 싶으니까, 나도 붙고 싶으니까, 그럴 수는 있다 쳐요. 근데, 서로 좀 이제 그럴 때 좀 괴롭죠. 근데 그 장면에서 제일 좀 약간 좀 때려주고 싶을 때는 거기 자기 고향집에 가가지고 전화로 내려오라고 할 때 우리 가족 다 여기서 그럼 왜 그때 얘기해요?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진지하게 인생을 좀 대해주면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해할 수 없는 구석으로 상대를 너무 몰아넣는데 정말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저는 이제 결국에 사랑하지 않는 단계는 상대를 바라봐주지 않고 내가 나만 바라볼 때 벌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정말 타모츠가 지 생각밖에 안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나는 반대쪽 입장에서 얘기할게요. 저는 사치가 네. 시험을 왜 보고 그래? 시험을 1년 늦게 봐도 되는데 아니 한 번 늦게 봐도 되는데 왜 생각 없이 시험을 같이 봐? 붙을 줄 몰랐다니까. 사치는 이 구조적으로 절대 자기는 붙을 줄 몰랐어. 이렇게 할지 진짜 몰라. 자기도 난감했을 거야. 붙였을 때. 이게 뭐지? 약간 좀. 일단 그때부터 비교는 시작했는데. 그런 생각이 좀 없어. 그렇다고 어린 시절에 연애를 하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저도 어릴 때 생각해보면 진짜 생각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커플이 가장 행복하게 되는 것은 22살에 연애를 시작해서 제가 알기로 7년 단위로 알고 있거든요. 7년 넘으면 장기로 가는 거고 7년째 결혼을 하면 못하면 헤어져요. 근데 이게
제가 이론은 아니고 제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을 본 통계치, 제 주변 통계치로 봤을 때, 그러니까는 29살 때 헤어졌으면 사실은 29살 때가 얘네가 뭐 할 때였지? 거기 숫자 다 나오니까 한번 체크해보세요. 그때 헤어졌으면 어쩌면은 다른 커플을 만났으면은 리셋돼서 다시 자기의 강점을 가지고 좀 더 안정된 생활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게 어딨어. 말도 안 돼. 이거 내 친구라고 생각하고 그냥 근데 정말 그 아기가 생기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약간 이 결혼이 반드시 필요해서가 아니라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그 부렁이 단타듯 좀 강행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장기 연애에서 오는 어떤 부분에 서로를 사랑보다는 인간적인 측면으로 서로를 받아들이면서 거기서 온갖 것들이 튀어나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조금 드네요. 네. 근데 결혼은 원래 이렇게 큰 일은 운명처럼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게 꼭 결혼이 아니더라도 내 인생을 바꾸는 어떤 사건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고 생각지 못한 순간에 그냥 이렇게 파도처럼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아마 그게 저는 약간 우주의 법칙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왜 막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 원래 나의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는 운명적인 일은 내가 계획해서 올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들,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결혼도, 그러니까 이게 다 그건 거예요. 어떤 두 사람이, 사회자들 약속을 했다가 그거를 깨면은 원인을 깨졌기 때문에 그 원인을 앞에서부터 찾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 그냥 우리가 그 깨지는 것을 원인이라고 생각했고 추측하는 그것이 원인이 아닐 수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농담처럼 뭐 7년이 그 아까 말씀하신 7년의 법칙, 네, 친연의 법칙. 이런 것도 제가 오늘 저녁 식사를 같이 한 친구는 지금 10년 넘게 연애하고 결혼을 할 것 같다고 하는데 빨리 그 말해줘야 되겠다. 지금 7년이 넘었는데 큰일 났어. 빨리 결혼해야 될 것 같아. 자칫하다가 이화적인 법칙에 말리면 결혼이야 무산될 수도 있어. 지금 무슨 학설을 세운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요. 장기 연애 커플들이 얘기해준 직업 싸움을 토대로 제가 지금 관객분들이랑 아마 주변에 한번 횟수를 한번 세워보시면서 그러니까 오래 사귈수록 헤어지는 비율이 높은 건 사실이다. 사귀고 결혼했잖아요. 바로 그냥 후다닥 결혼하신 건 맞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결혼을 목표로 생각하면 그렇긴 한데 네. 중요한 건 결혼이 목표가 아니라 행복해야지. 지금 행복. 예, 저는 네. 전 영원히 행복할 거예요. 약간 이런,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좀 그런 건 있죠. 감독님의 롤이 겹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감독은 아니고 감독 평론가 이런 것들도 이 생활을 평화롭게 유지하는데 어떤 하나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 왜냐면 영화계에 의외로 감독 부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는 감독이 어떤 한쪽이면 한쪽은 제작자. 그러니까 완전히 롤이랑 성격이 다른 분들이 같이 파트너를 이루는 경우가 많죠라고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감독도 있다. 민규동 감독님, 맞네요. 네, 홍지영 감독님, 뭐 이런 분들도 가끔인데 잘 사시긴 하네요. 네. 그냥 그런 생각은 늘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서로에게 우리가 도움이 되고 있다. 내가 이 상대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고, 이 상대가
나에게 도움이 된 존재다. 나에게 그 도움이 어떤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뭐 돈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정서적인 충만함일 수도 있고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서로 상대에게 도움이 됐다는 느낌을 계속 가져가면은 그러면은 그 관계는 유지할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이라도 우리는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이 왜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느껴지는 순간은 그게 이제 아이러브. 근데 앞으로 뭐 감독님한테 말하는 거는 이경미 감독의 결혼 이야기 같은 그런 장미 전쟁 같은. 네, 이런 저는 결혼 생활 굉장히 행복해서 그래서 제가 결혼 얘기가 너무 재미를 봐요. 매번 행복하니까 남 싸우는 것만 보고 싶고 라고 싸우고. 그래서 이상하게 영화에서는 항상 비틀린. 그래서 얼마나 비틀릴지 다음 신작에서 확인해 보시기를. 그 놈의 신작은 언제 나오죠? 내가 평생 뵙겠. 네. 재밌죠? 뭐가? 아직 영화가 아직 우리 재밌기를 바라기도 하지만 오랜만에 굉장히 하이퍼리얼 이런 영화들을 좀 봤고 이게 그냥 중년에 보통 이런 지금 저희가 앞에 언급한 영화들 감독님 레퍼런스로 언급했던 영화들 보면 다 중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랑 좀 지금 오신 분들도 좀 보면은 본인들의 의견은 조금 그래도 격차가 있는 것 같은 얘기들이었다면 이 영화는 37살 지금 최종 지점이 37살이고 굉장히 우리 옆에 있는 연애담 같은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더 리얼하게 다가왔던 것 같고 같이 좀 이제 영화가 끝나고 얘기할 것들이 많고 또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챗GPT한테 제가 MBTI 돌려보니까 같이 지금 커플이신 분들도 좀 한번 곱씹어볼 만한 그런 성격 차이 이런 것들도 좀 있는 것 같아서 흥미진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밌게 보셨으면 주변에 이런 부부싸움 좀 한번 봐달라고 얘기도 해주시고 오늘 또 이렇게 좀 약간 더 감독이 결혼 생활을 좀 하보려고 했는데 좀 사실 좀 잘 살아요. 둘이 너무 크게 싸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뭐 이렇게 아직 한 10년은 더 잘 마실 것 같아서 이 정도로만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한 도움이 되려고 정말 노력할 때입니다. 근데 마지막 멘트 한 번만 해주세요. 이 영화는 결혼한 부부의 이야기로 봐도 재미있고 연애 이야기로 봐도 재미있고 그다음에 각자의 청년들의 이야기로 봐도 재미있고 청년들의 성장 이야기로 봐도 재미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재미있게 보셨다면은 주변에 얘기 많이 해주세요. 요즘에 지금 어쩌다 보니까 일본 영화를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일본 영화 올해가 들어서 지금 몇 번째 하고 있는데 일본 영화들이 참 재밌는 영화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고 있어요. 이번에도 또 이렇게 재밌는 영화를 보고 얘기 나눌 수 있게 돼서 정말 저도 즐거웠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결혼 생활까지 다 털어주신 이경미 감독님께 큰 박수를 드리고 여러분들께도 박수를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